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SEC가 과연 정말 항소를 취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날짜로도 엄청난 변동성,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자, SEC가 항소를 취하했다라는 그 부분으로 상승력을 높이면서 3,750원을 돌파했었는데 다시 어딥니까? 3,500원에 문을 앞까지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현재 시점 보여주고 있죠. 자,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대로 SEC는 이 XRP와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도 XRP는 가장 큰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성 이벤트로 상승력을 높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미국의 관세 지긋지긋하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된 미국 관세 부분을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자, 이러한 부분을 밝히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모습.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하방 압박을 재차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난번 하락했을 때 바로 이때거든요.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던 이때 시점 대비 지금은 확실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미국의 관세라는 부분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이때 처음 나왔거든요. 해당되는 부분이 언제 나왔습니까? 2025년도 2월 달 들어오면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자기가 공약을 했던 관세 부분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갖고 내려왔습니다. 또 한 번에 기준금리 결정 때문에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꽤나 그 하락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점차 시장이 내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어떠한 내성입니까? 이제 이 관세라는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맞지만 시장 자체에서 이제는 그 부분의 탄력적인 부분이 내성이 생기면서 하락폭 또한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하방 압박을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XRP 코인의 하락 모멘텀은 따로 없다라는 거죠.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다 겪고 있는 동일한 시장의 움직임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움직임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냥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 대응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이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IMF 국제통화기금도 CBDC는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거 말고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의 강력한 힘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선 달러를 더욱더 많이 이용하는 금융시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바로 해당되는 달러의 강세를 더욱더 강화하게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죠.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 이 SEC가 항소를 취함에 따라서 이 증권성 여부에서 이제는 상품으로 바뀌는 XRP가 되었기 때문에 IPO 그리고 ETF 이 두 가지도 굉장한 기대감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이 관세라는 부분이 4월 2일 날짜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시장은 재차 반등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금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준금리를 어떻게, 앞으로의 금융시장 정책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어떻습니까? 금리 발표하고 나서 다시 상승력을 높였던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의 관세 부분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얼만큼을 부과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2일 날짜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미국을 상대로 얼만큼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관세 정책 또한 조금은 누그러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시장은 곧바로 반등력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느냐, XRP 코인의 상승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제 영상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SEC랑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당연히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많이들 말씀하시죠. 근데 SEC가 항소를 취하한 부분으로 따라오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IPO도 있고 ETF가 곧바로 따라올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움직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래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매수합니까? 매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수를 진행합니다. 매집이란 건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죠. 이러한 매집 구간을 갖고 가고 있는 게 고래들이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움직임도 현재 시점에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 또한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핸드폰도 무료, 컴퓨터도 무료죠. 자료 또한 무료고 톡방 또한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의 CEO XRP ETF가 올해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IPO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자, ETF는 뭡니까? ETF는 말 그대로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이거는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를 만들었죠. 또 하나, 이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물론 리플랩스가 상장을 하는 건데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자금, 말 그대로 돈이 엄청나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리플 코인이 SEC의 항소 취소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들입니다. 엄청나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상승의 모멘텀들은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RP가 상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더 이상의 상승에 대한 힘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안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리플의 고래들 또한 움직임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미국의 SEC가 리플의 항소를 철회했다. 근데 철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의 환호 속에서 법적 과제가 남았다. 어떤 법적 과제입니까? 우선 벌금이 남아 있고요. 벌금은 그대로 내야 됩니다. 또 하나, 지난 법정 결과에서 판결했던 것처럼 기관들한테 XRP를 판매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벌금만 예를 들면 벌금을 XRP로 내겠다라고 했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 정부에서 XRP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는 것처럼 XRP, 리플 코인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략적 자산으로 XRP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자,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6월까지 4달러 후반대에 가능하다. 차트는 미래를 말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당연히 4달러, 지금 3달러도 못 갔는데 4달러 후반대를 간다고 6월 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4달러 못 가고 지금도 이렇게 갤갤거리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는 확실한 지지 라인을 테스트받고 재차 올라가고 다시 한번 과거의 저항선을 뚫고 또 한번 올라가고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 말고도 기본적인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 분석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무엇이 있는지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 또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은 XRP 고래가 5억 달러를 규모를 매도했다.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지난 3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다라고 하면서 공포감이 엄청나게 자극되었던 시점이었죠. 3월 19일입니다. 19일 날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때요? SEC는 항소를 취하했어요. 자, 그 부분 이후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보시죠. 굉장히 색다른 뉴스입니다. 정반대의 뉴스예요. 기관 투자자 83%가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했고 XRP, 솔라나 가장 선호하고 있는 코인으로 밝혀졌다. 어떤 뜻입니까? 기관 투자자는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 중에 하나죠. 이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했는데 얼만큼? 83%를 확대했다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관은 미국의 기관이거든요. 자, XRP 고래의 보유가 2개월간에 6.5%가 증가됐다. 주소, 활동도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어떤 뉴스입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뉴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5억 달러 규모의 매도가 나왔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 고래의 보유도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공포감을 자극하면서도 계속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린 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죠. 왜? 상승했다가도 내려가고 상승했다가도 내려가고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확실한 저점 라인을 확인하고 이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가 매집하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관점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지난 12월 달 내내 이 관점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12월 20일에도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업비트의 고래가 1조를 매도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3,000원, 3,250원, 그리고 3,500원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한 고래는 1조를 팔았다. 근데 이게 그냥 개인한테 판 거, 그냥 시장에 내놓고 팔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고래한테 매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매도가 되었고 이게 체결이 되려면 당연히 매수자가 있어야지 체결이 되는 거겠죠. 근데 1조라는 자금을 매도할 건데 얘네가 그냥 시장에 내놓는다면 가격이 박살나면서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갖고 오겠죠. 그걸 고래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데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거니까 이 딜을 할 거니까 1조 살 사람 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되는 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량 매매예요. 이건 주식 거래 오래 보셨고 코인 거래 오래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 1조가 되는 부분이 매수가 되었다. 언제? 12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이거든요. 자,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고래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고래는 이 가격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겠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단가를 밑으로 내릴 것인가? 그럴 확률은 굉장히 줄어들죠. 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1조의
매수 시점을 가져왔는데 이 단가를 밑으로 내린다면 그들 또한 이 매수한 거에 대해서 손실 구간이 발생이 되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 흔들림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렇게 흔들어야지 개인들은 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고래들은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자전거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전거래는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밑으로 떨구게 만들고 올라가면 밑으로 떨구게 만들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 추세가 끝났으니까 나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매도한 물량을 그대로 재매수하면서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드리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모두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파랑색 링크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함께 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드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고래의 움직임은 그래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러면 XRP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떠한 움직임을 갖고 하고 있을까?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건 보시죠.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XRP 코인의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XRP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해당되는 벌금으로 납부된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우린 비축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XRP도 포함이 된다. 미국 뜻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SEC는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벌금은 납부를 해야 되고 이 벌금을 XRP로 납부한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비축 자산이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XRP가 당연히 상승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두바이에서 첫 라이센스를 획득한 부분 또한 RWA 시장에 확실한 노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RWA는 뭐라고 했죠? 실물 자산이라고 했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 자산입니다. 근데 가상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점에 XRP 코인이 이용되고 있는 시점이다. 왜? 두바이에서는 처음으로 XRP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부분과 연결됩니까? 니플이 최근에 미국 기관의 RWA 산업에 대해서 디파이를 로드맵을 공개했죠. 30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그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과 연동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은 미국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기관용 디파이의 로드맵을 공개했고 이 부분이 30조 달러 시장 공략을 나선다. 자, 미국 기관용의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의 RWA 시장 자체가 30조 달러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시장 규모를 자극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레저라는 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XRP 코인 자체가 RWA 시장에 두바이를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가져가는 그 부분이 이제는 미국의 기관들의 디파이까지도 함께 유입되고 있고 그 시장 규모가 30조 달러 시장이라는 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왜 XRP 코인이 미국 기관들이 함께 운영하고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에서 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83%가 투자가 확대되었는지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물론 XRP 코인 이 리플 코인이 이러한 박스권을 이제서야 돌파했는데 다시 또 3,500원 부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SEC가 항소를 취하했어. 정말 가장 큰 악재가 없어졌어. 그래도
이러한 하방 압박을 보여주니까 답답한 흐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래대금 보시죠. 거래대금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격을 누르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매매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리플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니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안정적인 투자,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